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3차 개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원특별법은 더 늦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보다 법 조문수도 적고 체감할 만한 굵직한 사업이 아직 적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이 조문은 적지만 더 내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 84개 조문으로 된 강원특별법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자치 강화, 특별자치도로서 선언적인 조항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 조항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특례인데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근거가 대부분일 뿐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환경 조성 특례도 있지만 정작 경제 효과가 큰 국제학교 설립은 빠져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항은 담지 못한 겁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다음으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도보다 7개월 늦게 출범했는데 일단 법조항부터 많습니다. 전북특별법은 조문이 131개로 강원특별법보다 47개 많습니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대형 사업도 명시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K-팝 학교 설립은 물론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새만금 무인 이동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전북만의 특화 산업을 살린 특례로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강원특별법은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관련 4대 규제 타파에 집중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 장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모두 갖고 온 것은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동해안 자유무역 지역 지정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담은 특례도 선진적으로 담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의 특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특례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부처와 협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열악한 강원도 의료 환경을 고려한 원격 의료 등 주민 생활에 변화를 주는 체감형 특례는 이번 3차 개정안에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민생 특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불편한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통해 의료 분야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지역의 의료 인재를 확보하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사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비대면 진료 앱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들이 나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뿐입니다. 강원도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병원을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비전속 의료행위, 상비약 판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특별법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의료 분야 특별법 개정안은 병원, 지역 간 장벽을 허무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 체계가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위성,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형 의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지역 출신 의대생이 30명으로 늘어납니다. 한림대와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도 선발 비율 확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지역 인재까지 반영되면 지역 출신 의대생들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대학교가 60% 이상 일단 선언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다른 의과대학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하지만 지역 의대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와 수련 병원의 환경 개선은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별로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교수진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상반기 지역 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금연 공간의 확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들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새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유소, 수소 충전소 등 170여 곳을 지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도, 강릉 월화거리에도, 음식점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이 칠 수 있는 금연종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 같은 금연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9,000곳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공간 확대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의무화 등 금연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선군과 동해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강릉시도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의 주유소, 강릉시청 앞 수소 충전소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홍보물을 내걸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171곳의 금연구역과 시설에 대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법과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시설을 홍보에 충실하고 그 이후에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강릉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모두 14건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관광의 현 주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각 시군이 원하는 건 한 사람당 쓰는 비용, 이른바 객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돈을 쓰게 만든 곳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이병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방문객 1인당 소비액과 지역 방문객을 그래프에 표시했습니다. 빨간색 세로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방문객 1인당 소비액이 많고 파란색 가로축을 중심으로 위에 있을수록 방문객 숫자가 많습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속초, 평창, 홍천 여기에 3척 정도까지가 한 사람당 관광 소비액과 방문객이 함께 많은 편인데 특히 속초는 방문객이 가장 많지는 않으면서 1인당 소비액은 최고 수준입니다. 방문자 중에 여행객 비율이 높은 데다 차가 아니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도보 여행자가 많은 강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비 검색량 전체 1위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검색량에서 강릉 경포 해변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방문객 수와 1인당 지출액을 함께 보면 내륙보다 바닷가의 수익성이 높은 편인데 왜일까요? 이 7개 지역의 내비 검색량 상위 10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삼척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유명 항구와 해변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지도상에도 바닷가를 따라 빼곡하게 형성된 관광지가 있어 관광 동선을 잡기에도 편리하고 바로 인근에 도심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추가로 돈을 쓰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서 지역은 주요 관광지가 골프장인데 대체로 도심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 원안이 춘천과 원주의 도심인데 주로 원 바깥에 관광지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가 외에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이 이 중에서는 예외에 가까운데 강릉과 가까운 대관령에 인기 관광지가 모여 있어 강릉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객단가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 결국 도심과 가까운 곳에 얼마나 사람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느냐는 데 달린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역 공연축제가 지역 관광객 유치와 관광업종 카드 소비 지출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지역의 공연축제와 관광객 유치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공연축제 개최 지역은 비개최 지역에 비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가 평균 19.5% 늘었고 관련 업종 소비 지출은 6.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8.6%로 가장 높았고 강원은 23.8%로 부산, 전북, 대전, 경기에 이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증가 효과가 컸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가 지난해에 비해 92개 학급 줄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7,900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급 수는 각각 91개, 10개 감소했지만 중학교는 9개 학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5명에서 24명으로 1명 줄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급당 학생 수 정원 감축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가 지난 설보다 감소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체 112 신고가 1,300건 접수됐습니다. 1,400건 발생한 지난해 설보다 6% 감소했습니다. 또 교통량이 8% 이상 늘었지만 교통사고의 발생은 3.9%, 이에 따른 부상도 1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 전국 여자축구 동계 스토브리그가 동해시 웰빙 레포츠타운에서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대회는 강원도립대를 비롯해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세종스포츠토토, 대경대, 당국대 등 7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동계훈련 병행의 의미가 있어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찾는 만큼 동해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데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강원도가 오는 16일까지 도내 고물상 420곳을 대상으로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은 고물상을 찾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과 보험 수급 여부, 장애 여부, 희망 서비스를 조사하고 관련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자원 재활용 일자리 사업단을 시장형 노인 일자리로 개설해 폐지 수집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 계획이 교육환경평가 결과 불승인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학생 통학 안전을 판단하기에 통학량 조사가 부족하고 공식력이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춘천고 총동창회와 학생회 등은 해당 건물이 들어설 경우 춘천고에서 5m, 성수고와 성수여고에서는 5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춘천시가 춘천고등학교 춘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춘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춘천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춘천고는 교육부 공모 유형 중 지자체 협약형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 여부는 이달 말쯤, 춘천시의 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이 2026년까지 예술 창작 활동 거점이자 문화복지 공간인 화암 지역의 그린바위 예술발전소를 신축합니다. 정선군은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예술발전소와 숙박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전시실과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전국 예술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위 예술발전소는 2018년 한국전력 화암변전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오전 수갑을 찬 상태로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한 10대 남성이 경찰 제복 장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갑을 왼쪽 손목에 스스로 채웠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한 상태로 식당에 머무르다 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대 지인들에게서 수갑을 받았다는 1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한 수갑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 유사한 제복과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가 오는 8월부터 민원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담당 직원이 없으면 단순 문의조차 즉시 확인이 어려웠다며 전문 상담 인력 9명을 고용해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콜센터가 설치되면 단순 문의는 즉시 답변하고 담당 직원과의 연결도 신속히 처리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는 지금과 같이 시청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